말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저그룹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화의 스튜디오 레드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스튜디오 레드 부서에 비주얼 테크 팀이 있어요. 이름 되게 멋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라고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있고 옆에 있는 요 세 단어가 저의 그냥 키워드 같은 거, 실제 명함이에요. 이 TD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C4D 테크니컬 디렉터를 이제 파고 다니는 거예요. 디자이너에게 스크립트란 어려운 거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스크립트에 도전을 했었고 이제 거쳐왔었어요. 맨 앞에 있는 건 플래시의 액션 스크립트 로고더라고요. 플래시 예전 로고.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C++, PHP 그러니까 관심사가 저렇게 이동했던 것 같아요. 플래시에서 시작해서 웹으로 갔다가 다시 C4D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스크립트를 거치고 상당히 많은 좌절을 했었어요. 어려우니까. 어디서 C4D용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네 번째 요거는 커피 스크립트 아이콘이 아니에요.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었어요. 로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C4D의 커피도 건드려보고 다 건드려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왜 저는 디자이너인가 봐요. 이게 보면서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글자로만 된 것들이 과연 어떻게 결과물로 가는지에 대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문자를 보고 해야 하는데 약간은 우리가 스크립트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접근이 좀 다르지 않았나. 네, 스크립트는 어떤 정보를 뽑아다가 가공을 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물로 내는 거죠. 사실 그림을 그린다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는다거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로 보면은 이제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그림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자, 무엇이 가장 어렵냐고 이제 물었어요. 진짜 물었어요.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다 이러시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죠. 좋다고는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파이썬은 C4D 유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해요. 회사에서 한두 명 정도는 하면은 작업할 때 시너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는 매번 노가다로 그러니까 손키로 잡던 작업을 엑스프레소라는 걸 익혀서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작업에 써서 굉장히 효율을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좋아지겠죠. 노가다 하다 보면 그냥 막 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파이썬을 조금 익히고 나서 엑스프레소의 활용도가 더 떨어졌어요. 엑스프레소로 노드로 막 어렵게 짜던 걸 파이썬 코드로 몇 줄로 해결이 되니까 엑스프레소로 짜면은 안에 들어가서 노드 옵션을 또 일일이 확인해야 되죠. 오브젝트처럼. 그래서 얘가 어떤 값이 들어가서 어떻게 거쳐서 나가는지를 이제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짠 것도.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근데 그것도 파이썬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코딩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읽어지기만 하면은 이제 흐름이 금방 다시 파악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흐름 관계가 좀 잘 보이는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엑스프레소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파이썬으로 접근을 하고 엑스프레소가 못하는 게 오브젝트 생성하는 거 이런 거 못해요. 오브젝트 생성하고 불러오고 처리하고 하는 거 못하고 그냥 있는 오브젝트에서 어떤 수치를 어떻게 가공해서 바퀴를 굴려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파이썬으로 접근을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클로너처럼 막 애들을 생성하기도 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용으로도 쓰긴 하는데 작업 파이프라인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노가다 이런 거 막 줄이는 쪽으로. 자, 이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사실 파이썬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책들이 많은데 CG 관련 책은 뭐 한 권 정도 있나요? 외국 서적에 몇 권 정도 있고, 이제 한마디로 우리 입맛에 맞는 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사거나 온라인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있죠. 저희가 처음에 C4D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생소한 단어들, 뭐 리깅은 뭐고, 조인트는 뭐고, 뭐 IK는 뭐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결국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책을 읽으면. 근데 그냥 몇 번, 개인적으로는 몇 번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냥 읽고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버리고, 어떻게 C4D가 연결을 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안 왔어요. 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파이썬이 왜 사람들이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뭐 인간적이다, 뭐 쉽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읽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뭘 것 같은지 감이 오세요? 자,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뭐 조건문, 뭐죠? 변수 선언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약간 그 개발 자체가 좀 쉽게 쓰자고 만든 거기 때문에 많은 그 어떤 룰들이 좀 파괴가 된 거예요. 쓰다 보면은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막 같은 기능인데, 저도 처음에 짤 때는 한 10줄 걸리던 게 그 다음에 짤 때는 3줄밖에 안 걸리고 뭐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만약에 4가 1, 2, 3, 4라는 이 어느 공간에 있는 숫자 이 안에 있으면 이걸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다 읽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고 나니까 이제 C4D에 있는 스크립트도 읽어지기 시작하는 게 조금씩. 그럼 이제 이거는 C4D용에서 쓰는 스크립트예요. 자, 얘랑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은 더 복잡해 보이죠. 만약에 자, 이거예요. 만약에 doc.getActiveObject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구글 번역에다 넣어보면은 활성 객체 가져오기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냥 보면은 get a, 그러니까 GAO 대문자로 해서 단어 표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저게 안 보였던 거죠.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걸 읽으시면 돼요. doc는 도큐먼트죠. 도큐먼트에서 활성된 오브젝트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저게 여기까지가 제가 선택한 큐브를 선택했으면 여기까지, 저쪽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큐브가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큐브의 타입을 검사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들어오고 그 뒤에 이어서 타입을 검사해요. 타입을 검사했더니 뭐예요? 오큐브, 오브젝트 큐브라는 약속어예요. 이거는 C4D가 그냥 다 지정해 놓은 거. 그래서 C4D의 큐브이냐 그러면은 창이면 그 밑에 걸 실행하게 되죠. 보통 맞으면. 안 맞으면 이걸 밑에 걸 실행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큐브입니다. 뭐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이거랑은 갭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많은 부분들이 다 영어 문장이나 단어 그냥 읽어지듯이 써 있어요. 그쵸. 어렵죠. 쉬운데 어렵다. 보통 이제 싼데 비싸다 이런 느낌으로. 네, 쉬운데 어려운 게 맞아요. 왜? 위에 있는 이 문구는, 이 예제는 그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해보면 주로 나오는 파이썬 시작쯤에 나오는 코딩 예제들이에요. 여기서는 뭐 합격, 불합격, 이거는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거고요. 뭐 이런 걸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밑에 있는 거잖아요. 큐브를 생성해서 큐브를 가공하고 그 큐브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전혀 아니죠. 생긴 것도 다르죠. 네. 이 부분이 서로 연결되기까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이썬과 C4D 중간에 뭐 어떻게 알고 저거를 쓰느냐잖아요. 저 get active object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며, get type은 뭐며, O 큐브는 왜 앞에 O자를 붙였는지, 뭐 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있죠. 그게 SDK 문서예요.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고, 이제 맥슨 사이트에 가서 파이썬 쪽에서 이 문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을 하나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영어 사전, 독어 사전, 의학 사전, 이런 뭐 경제 쪽 사전 이런 느낌으로 C4D 쪽 사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파이썬은 그냥 어떤 체계적인 걸 OS에 해당한다면은 우리는 C4D를 까는 거죠. 그게 SDK 문서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냥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문장에서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남이 한 걸 이제 막 읽어보고 그 중에 뭐 하나 이렇게 수정해서 내 작업하는 씬에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코드에 대한 의미를 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대로 SDK 문서도 한번 이렇게 보는 법도 배우고 쭉 해서 이제 파이썬을 다 익히고 C4D를 이렇게 딱 플러스로 익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딪혀서 익히는 쪽이라서 이제 제가 예제를 하면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SDK 문서를 뒤지고 뭐 어떻게 연결하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C4D 배울 때 큐브 꺼내서 이거 바꾸라고 막 하잖아요. 큐브는 포인트, 엣지,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 이건 뭐 내부적으로 삼각형이 돼 있고, 뭐 이건 뭐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그냥 튜토리얼 보고 따라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문서를 찾아봐요. 이제 여기다 이제 똑같이 써요. get active object라는 코드를 써요. 그러면 이제 검색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또 모르겠어요. 그쵸? 계속 어려워요. 자, 예를 보면은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클래스, 함수, 클래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해요. 이제 처음에는 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조차 이제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읽어지는데 return the active selected object 알겠어.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DOC가 베이스 도큐먼트에 해당하는 클래스였던 거예요. 위치상으로 보면 이 get active object라는 함수 앞에 DOC가 온 거예요. 근데 DOC가 클래스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get active object 앞에는 무조건 도큐먼트가 와야 돼요. 그냥. 나중에는 별 고민 없이 이걸 써요. 이게 클래스였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DOC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OBJ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return type 돌려주는 거죠. 결과가 base object라는 클래스가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선택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면 none이라고 들어가고, 선택을 했으면 그게 들어가서 준비가 딱 된 거예요. 자, 원래 DOC라는 거는 이제 하다 보면 DOC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잘 몰라요. 또 그러니까 저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DOC는 원래 c4d.documents.getActiveDocument라는 여기서 또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하시다 보면 DOC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DOC가 이게 미리 선언이 안 된 거예요. C4D 상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뭐 플러그인을 제작하다 보면은 저런 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불러와야 될 단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DOC는 이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배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어렵게 해서 보면은
클래스 A, 클래스 B 함수들이 있고요. 함수들을 묶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클래스로 봐야겠다. 클래스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겠다.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에 묶어놔요. 그런데 폴더를 또 폴더로 묶어요. 그게 모듈이에요. 근데 모듈 밑에도 함수가 있어요.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있고 폴더가 있고 폴더 들어가면 또 파일이 있고 폴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로 올라가면 패키지 뭐 여기까지 올라가요. 패키지 그냥 이름만 이런 거예요. 뭐 이 상위 개념으로. 자, 이거를 C4D 문서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뭐 밑에 들어가 있고 뭐가 뭐 밑에 들어가 있는지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2D 베이스 리스트라는 걸 보면은 얘는 앞쪽에는 get list node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도큐먼트 베이스 도큐먼트 베이스 도큐먼트 뭐 비디오 포트, 레이아웃 오브젝트, 렌더 데이터 막 있잖아요. 자, 이 앞쪽에 있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뭐 클래스 함수 이것들이 뭐냐면 C4D 밑에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큐브도 있고 스피어도 있고 뭐 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된 옵션이 있어요. 베이직이라는 탭의 이름, 레이어, 비지블 옵션,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건 공통이죠. 그럼 이 공통된 상황을 큐브 밑에다 또 코딩을 해서 짜는 거죠. 그리고 스피어 밑에도 코딩으로 짜고. 그러면 코딩이 나중에 시험할 때 많겠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다 각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클로너 쓰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형태가 있다. 이 오브젝트 안에는 뭐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큐브는 세그먼트가 있고 필렛이 있고 니게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클래스로 내려가서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모듈은 오브젝트라는 큰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이라키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오브젝트 밑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거 스플라인은 타입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근데 어떤 거는 뭐 서클도 있고 렉탱글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럼 걔네들 옵션이 다 다르죠. 그거는 그 밑에 자기 거고 이제 그 위에 또 상위가 있고 그 위에 C4D 최종으로 올라가면 C4D가 있는 거예요. C4D.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꼬리를 무는 게 아까 그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냥. 근데 용어가 뭐 get 무슨 리스트니 전혀 우리랑 안 맞을 것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한눈에 안 들어오죠.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DOC는 변수죠. 흔히 말하는 변수. 근데 파이썬의 장점은 제가 원하는 변수명을 써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타입이 숫자가 오면 그냥 걔는 숫자 타입이 돼요. 뒤에 문자 보면 문자가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들어오는지를 보고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앞에 선언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DOC 싫어? 그럼 뭐가 DDDD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C4D 이거는 뭐예요? C4D라는 패키지 안에 도큐먼트라는 모듈 안에 그 안에 도큐먼트를 찾는 함수를 사용한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DOC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DOC에는 현재 여러분이 띄워놓은 작업 창이 거기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작업 창에서 선택한 오브젝트를 OBJ라는 이름으로 또 넣어요. 변수는 왜 하는 거예요? 기르니까. 줄인 거예요. 네. 그냥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BJ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 큐브를 선택했으면 OBJ는 큐브예요. 그래서 큐브의 이름이 뭐냐? 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타입이 뭐냐? 그러면 큐브로 들어가겠죠. 큐브 타입이다. O 큐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색깔을 보면 뭐 어떤 건 컬러고 어떤 건 흰색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보통 파이썬에는 타입 이렇게 이제 참고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함수예요, 사실은. 쓰다 보면은 이름이 겹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쓰지 말아야 할 이름을.
근데 뒤에 가로를 안 치면 그냥 쟤는 변수로 쓰기도 해요. 가로를 쳐줘야 그게 이제 함수, 기능을 하는 함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에러 나면 바꾸고 안 나면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뭐예요? get all 포인트. 포인트 찾으란 얘기예요. 모두 찾아라. 네,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파이썬과 SDK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에디터가 필요해요. C4D에는 에디터가 있어요. 뭐 일단 콘솔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콘솔은 이 스크립트 창에 보면은 콘솔이라고 있어요. 이제 파이썬으로 뭔가를 할 때 이쪽에 잘 됐다, 못 됐다, 뭐가 오류가 났다, 네가 뭘 했다 이거를 다 표현해주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뷰포트인 거예요. 파이썬의 뷰포트. 그리고 자, 이걸 지우고 자, 여기에다가 한 줄짜리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A는 만약에 이렇게 써요. A는 숫자 5예요.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럼 OK가 들어가죠. 자, B는 10이에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파이썬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뭐 5 더하기 뭐 해서 숫자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딸려 나오는 설명이 뭐예요? 뭐 프로그램을 뭘 써야 하고 뭘 추천해요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결국에는 그것들까지 우리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쳐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큐브 자, 여기다가 요거를 드래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큐브의 ID 번호랑 어느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선택을 했죠. 자, 이거 해볼까요? 아까 거 폴리곤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PRINT 그냥 해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C4D에 이렇게 하죠. DOC 도큐먼트가 나오네요. 이미 예약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DOC get active object 이렇게 하면 폴리곤이 나와야 돼요.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쓰면은 프린트가 아니라 이거를 A라고 넣어요. A 그리고 엔터를 치면 다음부터는 A를 누르면 그 다음은 폴리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걸 찾은 거예요. 이걸 찾고 이 폴리곤에 예를 들면 뭐 폭의 값을 원한다. 그러면 A에 이 옵션을 여기다 던져요. 근데 바뀌죠? 요거는 드래그하면 바뀌기 때문에 A 요렇게 저 옵션의 이름이에요. 주소. 엔터를 치면 100이 나와야 돼요. 나오죠? 그럼 저 100을 2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200으로 바꿔주는 함수에다가 넣어서 숫자를 다시 지정하면 되는 거고, 더 간단하게 보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A는 되나? 안 될 수도 있어요. 200 엔터. 그러면 200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네요. 20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찾고 하고 싶은 옵션 한 번 더 찾고 그거를 어떻게 가공할지, 뭐 더하고 빼고를 할지 곱할 건지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의 포지션 값에 따라서 크기를 바꾸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엑스프레소 짤 때랑 거의 비슷해요. 생각의 과정은. 자, 요게 이제 콘솔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콘솔.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거는 스크립트 매니저하고 익스프레션 에디터라는 창이에요. 자, 왼쪽은 스크립트 매니저.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오른쪽은 파이썬 태그나 어떤 파이썬 노드 같은 거, 오브젝트가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의 파이썬 창을 따로 불렀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색깔로 표현해주죠. 색깔로 표현을 해줍니다. 어떤 게 뭐 함수고 어떤 게 변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문서장에다 쓰면은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구분이 안 가요. 뭐 그 다음에 파이썬 연습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웹에서 바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맥에서도 그냥 맥에서는 파이썬 2.7 그러면은 바로 써져요. 이런 창이 떠요. 아까 그 콘솔과 똑같은 창인데 C4D랑 연결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처음에 파이썬의 문법을 익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거, 이거는 무료로 일단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 색깔로 보여주는 거. 근데 여기에서는 많은 추가 기능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뭐 변수를 한꺼번에 다 바꾼다거나 뭐 아무튼 많이 편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권장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브라임 텍스트를 쓰는 이유는 C4D 플러그인이 있어요. 서브라임 텍스트에 C4D 플러그인이 있어서 뭐 바로 C4D로 실행이 가능해요. 코딩은 파이썬처럼 그냥 여기다 막 하는데 이거를 C4D로 넘겨서 거기서 콘솔 창에서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작성이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그냥 단타성으로 뭐 막 작업하고 그냥 넘어갈 때는 여기서 치고 실행하고 그냥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뭐 저장도 안 되고 편해요. 저장 안 되는 게 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C4D를 콘솔 창만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를 꺼내놓고 라이트를 선택했어요. get active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글씨를 좀 키워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키우면 이 메뉴들도 같이 커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없어 보여서 그냥 얘만 키울게요. 보면은 import C4D 이렇게 무조건 해줘야 돼요. 맨 위에 이제 C4D는 굳이 import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밖에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스크립트 쓸 때는 기본적으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는 이제 미리 프리셋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다 작성을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print doc get active object,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은 플러그인 쪽에서는 여기 툴에 이렇게 send python code라는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콘솔 창에 뜨죠. 그래서 라이트 선택이 잘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요. 여기서는 C4D 결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이제 파이썬 할 때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쓴다. 그 플러그인의 장점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끝나고 한 2분 정도 추첨해서 이거 정품을 드릴 거예요. 질러버렸어요. 일단 말로 내뱉었으니까 2분 줘야겠죠? 어떻게 추첨할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지른 거고. 네, 이 서브라임 텍스트 처음에 초기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강좌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 이메일에 보내드린 단톡방 주소 있잖아요.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그냥 파일 하나 던져 드릴게요. 그러면 그대로 폴더를 통으로 교체하면 끝나요. 그럼 이제 시네마 4D에서 파이썬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버전은 최신 버전은 3점대예요. 파이썬이. 근데 C4D는 가장 많이 쓰는 2.7 버전을 지금 깔고 있어요. 조금 늦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C4D가. 딴 데보다 좀 늦게 들어가는데 잘 들어가는 거. 근데 2.7과 3 버전은 약간 그 함수 명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 버전으로 하시다가 2.7로 하면은 그 달라진 코드를 또 따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C4D만 할 거니까 상관없죠. C4D 안에서 이 파이썬을 지원하는 형태들이에요. 파이썬 태그, 추가적으로 태그 쪽에는 인터랙션 태그가 있어요. 그 태그 안에도 파이썬으로 짤 수가 있고요.
파이썬 제너레이터, 이펙터, 노드, 콘솔, 스크립트 로그 뭐 이런 쪽에서 파이썬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장자를 보면 뭐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서 필요한 거 막 찾잖아요. 그러면 .py라고 되어 있는 건 스크립트 파일이고요. 이건 스크립트 파일이고 pyp는 플러그인 파일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pype, pypv는 소스 코드를 감춘 거예요. 잠겨 있어요. 그래서 못 봐요. 코드를. 이건 이용만 가능해요. 그래서 플러그인 폴더에 넣을 건지 스크립트 폴더에 넣을 건지 확장자 보면 답이 나오고요.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매크로 만들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스크립트를 짜야 하는지 사실 안 짜도 된다는 얘기죠. 매크로가 포토샵의 액션 같은 거예요. 제가 큐브를 꺼내고 큐브의 세그먼트를 1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스크립트 로그 창을 열어놔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형태가 이미 나와 있죠. 아까 말한 거 import 어쩌고 뭐 그다음에 define main, def main, if name 요거는 보통은 이제 def main을 실행하지 않고요. 이 밑에 있는 if가 붙는 이유가 처음에 읽어요. import ship들을 읽어서 메모리에 넣어놔요. 이 기능을. 그리고 얘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얘를 먼저 실행해요. 코드가. 그리고 그 안에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 밑에가 없으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형태가 import cpd 하고 def main 가로치고 그 다음에 밑에 if 언더바 2개 네이머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아시죠? 요거. 그럼 이제 제가 큐브를 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cpd 콜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뭐가 생겨요. 그리고 큐브의 세그먼트를 x를 10으로 바꾸면 갑자기 뭐가 쭉 많아져요. 그러면서 생겨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면 그냥 다 복사해 볼게요. 카피하고 스크립트 매니저에서 파이썬 new 그대로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새로운 큐브가 생기면서 1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루틴하게 계속 해야 돼요. 뭐 나는 처음에 뭐 3포인트 세팅을 그냥 하고 싶다. 조명 3개 꺼내서 이름 바꾸고 색깔 바꾸고 기본 위치 하고 싶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불러와도 돼요. 컨텐츠 브라우저에. 근데 스크립트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코드들도 있어요. 이 코드가 다 쓰이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뭘 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냥 얘가 넣어놓는 함수 코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는 우리가 뭐 A는 큐브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A는 큐브.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오브젝트 함수가 잘 보세요. 오브젝트 함수에 이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 가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doc get active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선택한 거를 이렇게 기능으로 찾는 거예요. 얘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앞에 이 큐브라는 녀석을 선언만 해줬으면은 이렇게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건드는지를 검사하는 코드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코드. 네가 지금 뭘 선택했냐, 태그를 선택했느냐, 오브젝트를 선택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익숙해지면 안 써요. 안 씁니다.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콜 커맨드라는 게 있잖아요. 콜 커맨드. 이거는 여러분이 뭔가를 누르거나 바꿀 때마다 계속 생겨요. 근데 언두가 안 돼요. 제가 큐브를 꺼내고 세그먼트를 10으로 바꾼 걸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옵션이 뭐 2개잖아요. 누르고 바꾼 거. 근데 굉장히 많은 뭐 한 20, 30단계를 제가 돌려놨어요.
근데 콜 커맨드로 하면 언두가 안 돼요. 한 번에. 그래서 얘를 안 써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그냥 숫자 같은 거 확인할 때 여기서 보이는 이 5159라는 숫자는요 큐브의 주민번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C4D 5큐브라고 했었잖아요. C4D 5큐브 그거는 다른 말로 5159예요. 숫자. 그래서 숫자를 알면 숫자로 쓰고 저렇게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써요. 근데 숫자를 언제 쓰느냐면 잠시 SDK를 볼게요.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검사를 하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큐브라고 검색을 하면 앞에 5큐브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디 갔어? 네, 여기 5큐브. 이런 식으로 선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클로너가 없었던 것 같아요. 헷갈려요. 자, 클로너를 쳤더니 찾을 수 없다고 나와요. 클로너. 그럼 클로너를 생성하거나 클로너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싶은데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로너를 던져서 어디에 던져요? 어디에 던질까요? 콘솔 창에 던져요. 클로너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던져봐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와요. 1018544. 이게 클로너의 주민번호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데 그 플러그인은 맥슨이 미리 지정해 놓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ID 번호를 찾아서 그 문장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그럼 어디는 숫자가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에러 나면 네, 질문하면 되겠죠. 저는 웃어주지 않으시니까 저도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로그에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클로너를 꺼내면 이렇게 번호가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확인도 하고 네, 찾는 거 이제 알았어요. 뭐 이것저것 찾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코드 작성을 해보려면은 이제 서브라인 텍스트에 하겠죠. 약간 졸리시죠? 막 듣기만 하려니까 코딩 수업을 그냥 이렇게 읽고 쓰는 거야를 배워가시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적용하는 거 조금씩 발견하자. 그 다음에 그냥 몇 가지 주의사항 같은 거. 순서도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그림으로 그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내가 큐브를 하고 싶어 그러면 큐브를 꺼내서 어떤 옵션을 고쳐. 그 옵션을 고치고 이걸 어디에 차이드를 해. 차이드를 한 거를 깨서 뭘 해. 이 작업 과정이 순서도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후디니를 한다는 듯한 느낌으로 이걸 쭉 하이어라키 히스토리처럼 그 다음에 심포디스럽게 해라. 이거는 뭐 변수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쓴 것도 못 찾더라고요. 변수명을 어디는 뭐 오브젝트로 썼다가 어디는 디스 막 이렇게 써놔요. 그때 막 급하니까. 그러면 디스가 뭐였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항상 어떤 뭐 삭제 기능이 되고 싶어. 뭐 태그를 지운다거나 오브젝트를 지운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약간 C4D스럽게 짜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석 같은 거 설명은 자세히 달아놓으세요. 왜? 또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반복되는 코드 함수로 이거는 이따 보여드리고 이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옵션이나 뭐 이런 게 새로 필요하면 엑스프레소 할 때처럼 유저 데이터를 쓰셔서 인터페이스를 만드시면 돼요. 그 인터페이스 받아와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두를 좀 고려하시라는 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언두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저장을 미처 안 하고 스크립트 실행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망가지는 거니까
이제 저장부터 하시고 스크립트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면 언두 과정을 꼭 넣어주세요. 언두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이따가 같이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이게 기본 형태라는 거예요. import C4D 먼저 불러요. 이거는 뭐다? 패키지를 부르는 거다. 모듈을 부르는 거다.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거다. 그래서 부르고 def 그 다음에 main 하고 A는 뭐 B는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쭉쭉쭉쭉 써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print D 대가 중괄호 E 뭐 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엑스프레스 할 때 리절트 노드 많이 쓰시죠. 리절트 만약에 하시는 분들 쓸 거예요. 엑스프레소도 눈으로 뭔가 보이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리절트 노드로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확인을 해요. 그거를 파이썬은 프린트로 한다는 거죠. 프린트. 계속 프린트 해서 원하는 값으로 추려질 때까지 위에 코딩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코드를. 계속.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떼머리 하듯이 그 내가 원하는 선택, 그 다음에 값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맞으면 그 뒤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파이썬 책을 보고 기본 코드를 배우시면은 이제 if, print, elif, 그 다음에 else, for, while, 뭐 try, break, continue 이런 구문들을 배워요. 그 구문들을 써서 데이터를 돌리는 거예요. C4D 데이터를. 그래서 일단 기본이 꼭 필요해요. 기본 내용이. 그러면 비집을 토글이라는 걸 한번 제가 짜볼게요. 이거는 이제 프린트물에 코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막 짤 거기 때문에 또 그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비집을 토글은 이제 작업을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지 비집을 토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디폴트, 온, 오프 이런 옵션들을 누를 때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뭐 아예 따로 만들 수도 있죠. 뭐 스크립트 누르면 얘는 무조건 감춰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누르면 무조건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르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선택한 오브젝트를 확인해요. 코드상에서. 그래서 선택이 됐으면 진행, 선택을 안 했으면 중지. 그냥 순서도. 그 다음에 선택을 있어. 그러면은 비지블 옵션이 뭔지 확인해요. 디폴트인지, 온인지, 오프인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한 단계씩 옵션을 뒤로 넘겨주는 걸 짜주면 돼요. 50분인데 이것까지 하고 쉴게요. 자, 여기다 짤게요. 디포디를 살짝 콘솔만 띄워놓으면 됩니다. 콘솔. 자, 여기에 큐브가 있어요. 제가 누르면 요 큐브에 요 점들이 색깔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맨날 작업할 때 하는 거. 그죠? 이거 이름 뭔지 아세요? 이거 신호등. 진짜예요. 몰라요. 외국 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해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써볼게요. import C4D 했는데 색깔이 안 변해요. import 했는데 import 아까 색깔이 달랐죠.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코드를 쓸지 모르잖아요. 어떤 타입, 뭐 이게 파이썬인지 C++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여기 set syntax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스냅보디 파이썬 API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그때 색깔이 바뀌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냥 문서 창이고 이거를 바꿔야 코드인지 함수인지를 구분해서 색깔을 표현해줘요. 이것도 따로 설치해야 돼요. 그게 그 동영상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def main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써놔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에러 나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if name 이거 다 써져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파이썬은 보통 스크립트는 뭐 이런 식으로 가로를 치잖아요.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 찍고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이렇게 들여쓰기로 그 하위 구조를 판단해요.
들여쓰기. 그래서 항상 탭 누르는 거 신경 써주시면 돼요. 줄만 잘 맞추시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이게 그냥 쉬우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효과를 얻어요. 더 쉽게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잘 보여요. 줄을 맞춰가면서 쓰니까. 그 두 가지 장점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됐나 써봐요. 프린트 이렇게 막 넣어놔요. 그리고 이거를 눌러요. 자, 단축키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 단축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디디디디 찍히죠?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택한 오브젝트를 불러봐요. 저는 보통 셀 혹은 OBJ라고 많이 하거든요. 오브젝트. 그러면은 셀 OBJ라고 이제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DOC 도큐먼트에서 이거 오타 찾는 게 제일 큰일이에요. 자, 오브젝트 이렇게 써요. 그리고 모르니까 이렇게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큐브가 나왔죠.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넌이 나오죠. 아까 그 문서에 나온 그대로 나오죠. 넌이 나온다. 자,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if cell obj가 없다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none이라고. 그러면 이게 리턴이 돌려주다라는 뜻도 있는데 중지하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리턴하면 그냥 이 스크립트를 빠져나와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뭐 cell obj get name 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택을 하면 그냥 큐브라고 딱 이름만 나오죠. 아까는 막 길게 나왔는데 이름만 나오고, 이건 그냥 문자예요. 문자. 이 오브젝트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불러오는 거. 근데 선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네요. 뭐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에러를 띄워볼게요. 에러가 안 나네요. 넘어갈게요. 에러가 나면 중지 코드가 제가 참 중지 코드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걸 뺄게요. 잘해서 그래요. 제가 잘해서. 자, 이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노가다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none 타입은 get relative position이 없다예요. 너는 이걸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맨 마지막 줄만 보면 되고요. 바로 위에 거만 보면 돼요. 7번째 줄에서 에러 났으니까 이거 고치란 뜻이에요. 읽어지면 고치면 되고요. 안 그러면 뭐 중간에 코드가 잘못된 거니까 노선을 바꾸면 돼요. 노선을.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지 코드를 넣었어요. 자, 셀 너무 길죠. 그냥 5라고 할게요. 너무 길어. 이거 5. 자, 5에서 자, 이 베이직 비지블 인 에디터라는 옵션의 값을 확인하고 싶어요. 현재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는 드래그가 안 돼요. 그래서 콘솔 창에 붙여서 요거를 복사에다가 요렇게 넣어줘요. 요게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current visible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하고 또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2라고 나오네요. 2.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2라고 나옵니다. 2. 그래서 디폴트는 숫자 2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저 디폴트라는 문자를 어떻게 인식하지가 아니라 다 숫자예요. 숫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자, 이제 찾았어요. 만약에 CV가 2라면 이거는 이제 여기다 주석을 달아줘요. 디폴트다. 그죠? 그러면은 2라면 자, 5에 요걸 다시 한번 복사를 해줍니다. 자, 요거는 1로 가요. 아니 0으로 가요. 0 이렇게. 그러면은 자, 2면은 여기 불이 하나 딱 들어올 거예요. 실행을 하면 들어왔나요? 이제 들어왔죠. 한 단계 늦죠? 한 템포 늦죠? 자, 이거는
자,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누르면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1이었을 테니까. 여기가. 이게 1이잖아요. 그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요. if cv 자 0이면 이거는 1 2 이렇게. 그럼 이제 뭔지 확인해서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이제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2가 되면서 그쵸, 상관없네. 안 조심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잡고 눌러요. 바뀌었나요? 어디서 에러가 났나요? 2 0 CV 네. 바뀌고 있네요. 갱신이 늦어요. 자, 갱신이 늦는 이유는 뷰포트를 이 C4D를 아니에요. 시네마4D를 리플래시 해줘야 돼요. 한 번씩. 그래서 C4D 이벤트 add 이렇게 마지막에 이벤트를 발생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색이 계속 변할 거예요. 그냥 변하죠? 이렇게. 그래서 어쩔 때는 이벤트 add가 들어가고요. 어쩔 땐 또 메시지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벤트 add 해보고 안 되면 메시지라는 코드를 쓰면 돼요.